약간 그런 부분도 언급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쁘네요. 좋은 이야기가 어쨌든 남극에 사서 대표님 오시면 너무 좋으시고 좀 전에 홍준이들이 오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해봤어요. 저 완전 저희 동네거든요. 근데도 해봤어요. 처음 오시고 원래 고양이죠. 저는 여기니까 있는데 저기 포장마차에 있는 데서 해봤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좀 막힐까봐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걸어가지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 잠깐 좀 앉았다고 그냥 근처만 좀 걸었는데 동네는 깨끗하고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저 예전에 신대방동 신대방동 살았던 그때도 생각나고 그때랑 지금 너무 비슷하지. 네. 저 신문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런 문화도 없어졌어요. 여기도 내가 하는 문화도 제가 2000 10몇 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고 잠깐 저 여기 있다가 인서울을 못하고 돈을 다 까먹고 와가지고 인서울을 못하고 김포를 갔는데 지금은 김포도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집을 못 사가지고 다른 기쁘게 사는 거. 집을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그랬었었는데 근데 김포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신동 씨는 완전 신동석방은 원주시는 서울에 있는 이런 동료분들도 조금 안녕하세요. 집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멀쩡멀쩡하게 떨어지는 석방지기 분들 이제 해변에 계시고 또 우리 수업으로 또 하시는 청년이 계신데 언제든지 어떻게 석방 이야기도 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정리해 주시고 일단 계획은 저도 준비한 PPT 중심으로 말씀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계획은 잡아놨지만 충분히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같으니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수키라고 하고 김포에서 콘텐츠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향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동네 청문회 활동 이사가 매우 거창한 이름이긴 한데 김포의 동네 책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일단 제가 대표 이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지역 거점 공간의 중요성, 지역 사정의 역할과 같이 엄청 좀 큰 주제인데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됐죠. 내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깜냥이 될까.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지난 7월 2일에 8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방 회원을 운영하고 또 이무정 코코소 책방을 운영한 지 지금 또 2년이 넘었어요. 2년 4개월 이제 가는데 목자는 합하면 10년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김포에서 동네 책방을 요만큼 이제 운영하는 동안 그리고 다른 책방들과 같이 또 연대에서 활동하는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콘텐츠판 소개해드리고
책방이라는 김포의 작은 동네 책방, 작은 문화 공간이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소개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동네 청년 활동가들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꿈꾸는 모습은 어떤 건지 나누겠습니다. 돌아보니까 꿈틀책방 저한테 이제 3년마다 뭔가 좀 큰일이 하나씩 있었더라고요. 일단 꿈틀책방이 2016년 7월 2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김포 북변동이라고 하는 원도시예요. 구도시이죠. 거기에 책방을 열었고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깔끔하게 나온 오늘 이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2평이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4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고3, 중3이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을 했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동네의 주부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고,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책방을 시작한 이유는 동네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책방이 없는 거예요. 아까 강서구에 뭐가 없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김포는 완전 지금 제가 김포에 이사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정말 없었어요. 도서관 한 개. 도서관 한 개에, 서점은, 그 참고서 파는 서점 있잖아요. 건물 지하에 있는 그런 서점을 하나,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주말마다 남편이랑 아이들 데리고, 일산, 서울, 부천 이런 데 어린이, 무슨,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서점, 파주 이런 데 이제 다니고 그랬었죠. 너무 멀기도 하고, 가끔 그래서 그 지역 서점, 그러니까 그 참고서 판 서점에 가면 다 랩핑돼 있거나, 제가 생각에 좋다고 제가 생각했던 책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만화책, 잡지, 그다음에 그 학습 만화, 그런 책들만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작게라도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좋은 책,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동화나 그림책들을 좀 직접 공부도 해주고, 제가 또 추천도 사주고 싶은 그런 공간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기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안 생겨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고, 근데 그때 김포에 이렇게 동네책방이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한 것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했는데, 꿈틀책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문하셨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책방을 이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동안 책방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 머릿속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저 옆에 이제 다시 서점이 그러고 공간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에 공간은 원래는 저기 원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이제 떠나시고 공간이 비었고, 저는 이제 늘 모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이제 엄마다 보니 운영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런데, 근데 모임은 계속 생겨나고, 모임을 할 시간이 없는데, 전소는 하나뿐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옆에가 비어가지고, 제가 같이 쓰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무주택자인데, 태어나서 처음 인테리어라는 걸 해봤어요. 제가 꿈틀책방 시작할 때도 인테리어를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종종 책방 이제 창업 컨설팅 이런 거 하면 항상 얘기해요.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야 부담을 덜 받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좀 오래 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방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간 모은 돈을 엄청 다 뜯어고쳤거든요. 뭐, 3년, 근데 책방을 시작한 지 3년 후에 이제 옆에 공간을 입장했죠. 옆에 모임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제가 더 큰 일을 치는데, 무대 책방 2호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도시였고, 예쁘죠. 월세도 비싸고, 이게 2022년 5월의 일인데, 콘텐츠 책방을 시작할 때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또 책방에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겼을 때, 한 분이 오늘 저한테, 자기도 책방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시라. 했죠. 그래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분도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하다가 한 1년 반쯤 지나고, 이제 못하겠다. 폐업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운영동, 기부 한강 신도시 여기에 운영동이라는 곳에 서점이 없었어요. 이분이 서점을 시작하실 때 제가 이름 짓는 거, 장소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책방 어떤 그 총판 거래를 시작하는 거 등등 이제 제가 많이 어쨌든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 책방을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문을 닫기로 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 지역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래서 저한테 전화로 미용실 이제 하겠다고 부동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달려갔죠. 달려가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인수하실 분들을 좀 알아보고 하다가 어느 방송 제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두 책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사대보험을 하는 풀타임 직원을 고용을 해서 책방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이 매달 들어가는 돈 자릿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동네에 책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지금 5개 있어요. 한 구역에 몇백 미터 사이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에 인구가 늘고 또 책방이라는 어떤 문화 공간에 대한 니즈가 또 그만큼 생겨나고 한다는 거겠죠. 근데 그 책방들끼리 다 이제 뭉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또 3년이 됐는데, 내년이면 저 10년 차 되고, 이렇게 3년씩 뭔가 큰일을 하면서, 큰일을 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오늘 저는 지역 서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봤는데, 지난 이 8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동네 책방의 가치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역할을 물어본다면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제가 이제 두 책방을 두 군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거기에 직원이 있어도 제가 계속 왔다가 돌아보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손님은 책방이 두 개니까 다 더블 아니냐, 매출도 더블이 되고 책도 두 군데서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몸이 하나고 두 곳을 한쪽에 조금 더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두 배로 내가 더 먹는 건 아닌지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진지하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합쳐라, 두 공간 합쳐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진지하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 저의 감정적인 거로는 둘보다 책방이 필요하다. 특히 콘텐츠 책방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곳도
사실 대로변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곳이 또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두개 합치면 어디로 합쳐요? 당연히 이제 신도시에 있는 더 크고 더 예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합쳐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나는 내가 콘텐츠 책방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 책방이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쪽이 더 잘 되니까, 아니면 저쪽이 더 우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쪽을 합친다? 너무 이유개방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서점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게 한다음에 자주 못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고 이 동네에 서점이 없기 때문에 이곳의 서점은 계속 열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콘서트책방, 동네 책방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면 있어야 되는가? 일단 저 네 가지를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꿈이 자라는 모임이다. 근데 이건 사실 대부분의 어떤 문화공간, 동네 책방에서 다들 하고 있는 일들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그래서 하는 모임들이 있고, 그 모임이 책방지기가 기획해서 하는 모임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방지기가 기획하는 모임도 하지만 손님들이 제안하는 모임, 손님들이 하고 싶은 모임, 원하는 모임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모임을 이 공간에서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는 거죠. 공간도 자라고, 책방지기도 성장하고, 그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자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8년 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잘 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보내는 고충 보내놓고 독서문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그걸로 업을 삼으셔서 직장을 나가시거나 그걸로 업을 삼으셔서 이제 스스로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독서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이제 이러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이제 밟아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이제 플랫폼 같은 곳이죠. 그다음에 저는 동네책방이 정말 동네책방의 어떤 역할 중에 시민의식이 자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예를 자주 드는데요. 2017년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훨씬 전이에요. 2017년에 책방 단골 손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콘서트를 열고 나서 1년인 거죠. 2017년에 손님이 제 카드를 주시면서 20만 원을 결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미리 이제 결제해놓고 책을 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아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죠. 돈이 많으신가? 제가 그랬는데, 작은 책방은 이제 현물의 책을 구입을 하거든요, 주로.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신간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책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데 사실 책이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처럼 한 번에 이제 미리 결제를 해주시면 그 돈으로 새 책을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이제 문방구 가가지고 이거를 수첩을 산 거죠. 처음에는 3개만 샀어요. 3개 한 세트짜리. 그걸 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홍보를 잘 못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 손님이 와서 책을 사고 저 책을 쓰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손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 저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도 몇십만 원 거죠. 또 이제 손님이 와서 저 이거 저 수첩 어딨어요? 해서 제가 바쁘니까 그분들이 직접 왔어요. 근데 옆에서 또 손님이 저도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개 정도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이 빼곡이나 인스타에 이런 걸 합니다. 선결제 해주세요라고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다 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그쵸.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겼고 나중에 이제 저희 단골 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책방을 또 시작하셨어요. 단골에서 그분들은 뭐 너무 당연하게 책방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써붙여놓고 이제 이런 선결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어떤 든든한 기반이 되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자꾸 나중에 막 빼먹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스를 써요. 근데 추억에 그렇죠. 그렇지만 늘 저는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한 게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기억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현금을 좀 갖춰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고민해가지고 짜는 어떤 계획이 아니라 손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꼼수책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님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잖아요. 저는 혹시 제가 책방에 대한 책을 쓴다면 이 얘기 꼭 쓸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어떤 꼼수책방 또 오늘의 김포의 다른 동네 책방이 있게 하는 굉장히 큰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참 별일 아닐 것 같아요. 선결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가 물론 가끔 뭐 커피 뭐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정말 노허름한 어떤 책방에서 책을 사기 위해서 10만 원 먼저 결제하라고 하신 분 손님이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한 손님은 이분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김포에 다른 책방이 생겼어요. 그분은 그곳에 가서도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책방에 가서 이 책방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모임이 필요하구나 할 때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모임을 해보겠다. 그러면 또 책방에 그게 사실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곳에 가서 모임을 하고 책을 사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사실 우리가 많이 못하거든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거의 돈하고 그냥 보완되었다는 하죠. 아니면 노동력으로 보완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책방에 오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 그게 지역 서점에서 그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고백본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고백본은 뭐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그 선결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뉴스에 착한 선결제 이런 말을 나오면서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는 2017년부터 저거 하고 있었는데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우리 책방에서는 이제 착한 선결제 이런 거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좀 놀라웠죠. 고백본은 이것도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일이니까 이제 책방 영역을 다 하고 이제 다 이제 불 끄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확인을 또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니까 카드도 또 다른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또 20만 원을 결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때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김포는 제 기억에 2020년 2월 며칠쯤에 딱 하여튼 첫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다 문 닫고 그럴 때 그래서 막 인천에서 이제 라면 끓이다가 짜증나는 형제들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였냐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왜냐면 자기 아이들은 그냥 동네 서점 가서 언제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책을 사줄 수 있는데 도서관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더라도 자기가 책을 읽어주고 사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드디어 마음이 이제 밟힌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했고 사실 뭐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데 후원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더래요. 왜냐면 신도시에 제 책방에서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형편들이 그래도 좀 원도시 있잖아요. 저희는 저거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뭐 한분 가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래 하기도 했고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아는 아이들 중에 그냥 돈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한 명만이라도 자기는 돕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방에 와서 그냥 자기 갖고 싶은 책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한 거죠. 사실 주변에 손님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불러서 일화에서도 갖고 싶은 책 가져 선물해줄게 하고 그냥 그러면 끝내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끝내기에는 이분의 그 마음이나 이렇게 달려오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타에 썼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몇 분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더 후원해주세요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썼는데 어떤 분들 보시고 나도 그러면 보태고 싶다 해서 돈이 좀 그때 100만 원 가까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김경희 대표님도 이렇게 관하고 사업하셔서 하시지만 사실 책방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저는 일단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라면 조금 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일단 정말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가 모르는데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찾고 싶었고 그래서 책방 손님 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님이 있었는데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후원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후원금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실 수 있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도움을 받을 만한 아이들이 지역에 있으면 좀 소개를 연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책을 읽어줄 수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제 책방을 해도 보면 바쁘잖아요. 근데 이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 그것도 제안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실 수 있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동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도서연구회 꿈트책 그래서 꿈이라는 이제 활동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 이제 3월부터 2021년 2월인가? 네,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초등학생 6명 지금 후원을 해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방에 와서 갖고 싶은지 아무거나
이제 올라서 이제 가져가고요. 그리고 어린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들이 책 읽어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은 책 구입비는 이제 후원금으로 손님책과 손님들이 이제 후원해주신 그 후원금으로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책방에서 또 같이 후원하고, 책방에서는 장소를 또 제공하고, 복지관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 그 연말에 이제 기부금 좀 발행하고, 아이들도 관리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어린 도서관에서는 이제 내가 책 읽어주는 활동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책방에서는 한 번씩 문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도 무료로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활동하는데, 두 명의 친구는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서 올해 중학생이 됐어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어 가정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고마워. 아이들이 통보가 기다린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도 저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책방을 이용하는 손님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당장 달려가서 상의를 하고 그게 당장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게 동물책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모르긴 몰라도 3년, 4년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이 5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몇 년 하고 있는데 6학년까지 할 거거든요. 지금 3학년 아이들 있고. 근데 얘네들이 컸을 때 분명히 큰 부분을 저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 이때 아니면 책방을 전혀 올 기회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많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을 지금도 늘 보면 늘 존경의 눈빛으로 근데 그분은 막 이제 선사를 치면서 자기는 그냥 그때 그냥 잠깐 이렇게 한 것뿐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크게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분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다 생각은 그리고 자,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인터넷 이호점인데 책방 이웃 카페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플리마켓을 했는데 수익금 6만 원을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면서 책방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데 찾아가셔도 되는데 굳이 책방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했을 때 사실 여기 2호점에는 그 아파트 단지 아파트 상가이기도 하고 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쁜 아이들도 많지만 새 책을 아주 자유롭게 와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머니들도 이쪽에 카페 가셔가지고 커피 수다를 하는데 아이들은 책방을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아이들이 반갑지만 또 영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금을 가지고 여기 창가에 미니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언제 오더라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서가를 꾸민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이들이 무료지 청대공학관 들듯이 해서 여기서 책을 보거든요. 저희도 훨씬 더 편안하게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와서 읽고 싶은 책 읽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을 꾸미고 싶어도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사실 이제 쉽지 않은데 이웃 카페 사장님의 또 제안과 후원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엄청난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책방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항상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드냐면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석 작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 사실 근데 손님이 잘 돼야 책방이 잘 돼요. 그 마인드를 항상 갖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꿈이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저는 좀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몇 분이 또 책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몇 분이 책방도 하시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좋은 소문이 나는 저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책방 운영하면서 책방이 힘들다, 손님이 없다, 책이 안 팔린다, 저 책방 이상하고 저기는 이상하고 이런 식의 말은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또 막 알린 소리, 힘들다는 소리 굳이 할 필요 없고 좀 근데 노력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이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으시는 소리는 잘 된다. 힘든 책방이 잘 되고 기쁘의 책방들이 잘하고 잘 된다라는 거 저는 저의 그런 또 노력이라고 해서 헛소리는 아니니까 잘 되고 있고 네, 책방 운영하시는 대표님 너무 잘 하시고 있고 정말 그럴 때 좋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방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 조심스럽긴 하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시라고 얘기하는 또는 저는 책방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했을 때 다양성. 저는 다양성을 좀 찍거든요. 저는 책방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책방만큼 사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받기가 너무 힘든 사회잖아요. 근데 책방이 많이 생길수록 그래도 이게 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환영받고 환대받고 가치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소중하다.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동네 책방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책방지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책방지들이 다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공간을 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책방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업적인 공간보다 책방은 사실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비상업적인 공간과 상업적인 부분이 다 섞여 있는데 책방만큼 비경쟁적이고 우린 너무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획일화된 사회이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그리고 1등을 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이게 만연한데 책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방이 일부러라도 저는 책방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책방이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오프라인 공간 서점이 사실 코프소 책방 인터뷰 요정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로 책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세요. 너무 좋아. 필요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해볼까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분이 그린 어떤 그 서점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서점을 해보시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오프라인 서점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지역 서점은 로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시작되는 곳이 저부터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콘텐츠권 시작하기 전에 김포에 동물책방이 없었으니까 알라딘 플래티넘 사실 지금도 플래티넘이긴 한데 1%인지 0.5%인지 아무튼 무지하게 잘 많이 샀어요. 그리고 왜 동물책방에서 책을 산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어린이 도서연구가 회원이었는데 그때는 김포에서 동물책방이 없어서 선배 회원분들이 일산에 어묵책방이라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일산대교 톨비 내가면서 30분 이상 운전해가서 현금으로 책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간도 아깝고 톨비도 아깝고 기름값도 아깝고 신용카드 써도 되는데 굳이 현금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책을 사야 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분들이 나중에 김포에 동물책방이 생겼을 때 선결제 하라고 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해보자 하고 책방이 어렵다 싶으면은 같이 모여서 막 벼룩 추정을 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책방이 생기 있게 하는 그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친구 중에 옷을 동네 옷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안 사고. 혹시 인터넷이 싸고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친구가 하는 옷가게가 없대요. 거기를 가서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훨씬 비싸고 거기에 가야 되고 근데 그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그 사장님이 알고 있고 훨씬 더 직접 입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사야 그곳이 또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방을 열어보고 나서 그 모든 말들이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구나. 결국은 이 오프라인 공간이 많이 생겨야 경험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 경험을 해봐야 이 로컬 공간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애정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안 좋은 경험도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 좋은 경험, 좋은 기억, 경험에 대한 그 기억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그 책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한 8년 넘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산 지난이잖아요. 저도 서울 살다가 잠깐 외국 갔다가 다시 인서울을 못하고 김포에 사는데 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서울로 이사 가야지 아니면 다시 외국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지 김포를 그러니까 전주요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김포 사람들이 전주요식이 없대요. 다 배타오는 거죠. 그리고 김포 사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에서 놀이 문화가 없어서요. 근데 저부터 그렇잖아요. 아이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주말마다 나가기 바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몇 년 전부터 저 깜짝 놀랐어요. 책방에 어떤 손님이 와서 그분이 김포 토박이신데 작가예요. 네.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대요. 김포 책방이 많다. 그분이 살면서 태어나서 처음 그런 얘기 늘 이제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김포에 살고 있는 게. 근데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이상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 물론 그 은행동 신도시 좋습니다. 여기 전원주택이 있고 공원 있고 너무 좋아요. 저도 거기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다른 이 공간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따져서 이사 오는 특히 아이 엄마들 어린아이들 많이 있고요.
너무 놀란 거죠. 이 10년도 안 된 사이에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 변화 속에 차곡차곡 제가 어쨌든 한 3년, 4년 책방을 하는 모습을 책방 손님들이 지켜봤고, 아, 나도 책방을 하고 싶다, 또는 김포에서 책방을 해볼만 하겠다 하는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게 되었고, 물론 이제 홍대책방하고 상관없이 또 독자적으로 또 책방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홍대책방 중심으로 이제 같이 하나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기 다른 계기로 책방을 열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제 책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책방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나 가치에 대한 동일한 같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책방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일 해보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책방 3곳이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6군데가 되었고 6군데가 됐을 때 좀 김포시 사회적 경제팀에서 좀 저희를 눈여겨보셔가지고 저희가 협동조합 그 인큐베이팅 뭐 약간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좀 다른 협동조합을 좀 만들게 됐어요.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좀 빠르게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11곳이 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끼리 뭐 김포 동네 책방 네트워크, 김동네 뭐 이렇게 2020년에 이제 우리끼리 그냥 여기에 이제 편안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 재밌는 거 해보자 해서 저희는 이제 김대리장 것처럼 저는 이제 가을에 그래서 작은 책방을 꾸미려면 김포 우리 이제 책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방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아니면 이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끼리 동네 책방 창업 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21년 11월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2022년 1년 후에 사회적 경제학습 동아리 뭐 지원받고 또 이런저런 이제 많은 활동을 했어요. 하고 2022년에 사회적 경제 이런 엄청 거창한데 사회적 경제 창업 공모전 초월 수상 이런 거 했고 작년 2월에 예비마을 기업이 됐어요. 됐는데 사실 올해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그래요. 다 책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한 명이 이거 법인이거든요. 사실 상근 직원이 있어야 이게 좀 돌아가는데 다 각자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시간 나눠서 투자하지 않으면 또 사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올해는 좀 집안일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협동조합으로서 마을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김포가 굉장히 문화 격차가 심해요. 당연히 이제 신도시와 구도시는 있는 지역은 다 그렇겠지만 특히 김포는 이제 농촌에서 지금 도시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말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꼭 책뿐이 아니더라도 미술, 그다음에 공연 분야, 뭐 다양한 이제 그 문화 활동을 하는 청년들 또는 경력 보유 여성들, 시니어 인력들, 청년들 이걸 발굴해내고 그래서 어떤 그 플랫폼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자원의 선순환. 그거는 사실 책방이 많이 생기면 결국엔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손님이 쫄 수밖에 없어요. 책 판매가 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에 쌓여있는 책을 치워야 또 새 책을 사거든요. 그래서 다 알라딘으로 가잖아요.
부분도 되게 나 아이디어로서 선생님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서 마무리 할게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4년 동안 김포에서 꽁트 철방 혼자 철방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꽁트 철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용하는 손님들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무도라 하면 그 김포의 시의원, 교의원, 시장님, 도서관장님, 사서들, 학교 행정교실원, 국장님 선생님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때 저도 막 제가 목소리 낸 것도 아니지만 근데 저희가 활동조합 만들고 나니까 마을기업 지정해갖고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저기서 찾아와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특히 저번에 또 선거가 또 있었잖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지방 또 선거 있어가지고 그때 또 엄청 전화기에 불러야겠죠. 너무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지방 그러니까 주민 자치나 이런 부분 사실 정치 이런 부분 사회적 참여 이런 거에서 사실 좀 제가 좀 부족해요.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제가 로컬 내가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지역의 그 주민 자치에 내가 참여를 할 것인지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잘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책방이 이제 10군데 이상이 이제 모이니까 또 우리 동네 청년활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니까 명단이 이제 있잖아요. 이름이 있고 명함이 있잖아요. 시장님도 몇 번이나 김포시로 이건 처음 제가 책방 8년하고 처음 있는데 국회의원이 책방에 와서 김포에서 독립책방을 하면서 그 애로사항 바라는 부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시의원, 특보관 지금 다 모인 거고 나머지는 김포 책방 운영자들이거든요. 실제로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짠 하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근데 그 차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머릿수, 이런 그 국회의원 보좌관님이 그러시죠. 더 늘려라. 회원수를 더 늘려라. 그래야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힘이 생긴다. 이거는 근데 저는 무시할 수 없는 그냥 흘려들을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도서정가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에 납품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원장부 시장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저는 서점이 기본소득 서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 필요하다. 언젠가는 그런 날도 오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혼자 책방 운영 잘한다고 절대 되지 않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서는 안 되고 모여야만 힘이 생긴다. 그래야 진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게 2020년 이제 세계일보 정면이라는 기사인데 6명의 취재원이 있었는데 3명이 꽁트책방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그냥 마칠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사실 김포의 다른 책방 사장님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책방 열게 될 줄 몰랐는데 얘가 이때 무슨 말 했냐면
많은 책을 따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동네 책방이 영향입니다. 책방에서 사람과 세상을 만나고 문화를 만났습니다. 구석구석 정이 많이 가는 공간입니다. 훗날 시집을 내고 이 책방에서 작가와 만남을 여는 게 꿈입니다. 네, 되게 멋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좀 모르겠어요. 시집을 낼 것 같긴 한데 컴퓨터 책방에서 할 줄 모르겠어요. 엄마가 지금 책방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책방 힘나시니까 하고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엄마와 이제 남매 이야기들은 이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과 함께 책을 읽고 책방에 모여 느낌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동네 책방 중심의 학교 밖 프로그램 덕에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책방이 지속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아이들은 제 값에 책을 사서 보겠습니다. 이분 책을 참 많이 사셨어요. 사고 계시고 이분도 처음에는 완전 전업주부인데 지금은 엄청 바쁜 커리어우먼이 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 덕분에 책방이 정말 유지가 됐죠. 요 밑에 이 아이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얘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책을 보며 파도를 타요. 동네 책방은 바닷가 같아요. 그곳에서 책을 읽으면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생각이 추렁추렁합니다. 거기는 내 기억이 묻어있는 곳이에요. 사라진다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대구에 가서도 이 아이와 아이 어머니는 대구에 가서도 꼼필책방에 책을 주문하시고 꼼필책방에 좋은 일 있으면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러는데 물론 그곳에서 동네책방을 또 이용하겠죠. 이 사실 제가 그냥 몇 케이스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고 이런 어머니들, 아빠들 많이 있고 제가 읽어드리면서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동네의 작은 동네 책방이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말씀해 주셔도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혼자만 얘기해서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질문하실 거 있죠? 질문하지 않았는데 어떤 동네 책방의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공감 많이 됐고 로컬을 그 지역을 위하고 사랑하는 시작점이라는 그것이 책방이고 저희도 그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강서구 내에도 이제 동네 책방 여섯분이 같이 연대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건데 근데 그 마을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되면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입장이 있을까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이제 어떤 전화에 영향을 있는 사람들 또 만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냥 어리석이 뭐예요? 이러면서 들을 테지만 그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셨는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모든 포인트를 다 짚어주시는 역시 아픈 씨.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일단 마을 기업은 사실 굳이 그걸 목표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최종 목표는 책방이 잘 되기 위해서죠. 우리가 굳이 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말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또 있는데 우리는 해가 어쨌든 말기업을 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최종 목표는 김포의 우리 책방들이 어떻게든지 플러스가 되었으면 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거랑 이제 이 법인을 잘 운영하는 것도 다른 문제라서 이것도 조직이고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문제는 또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섣불리 사실 그거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입장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우리가 그냥 명확한 그거 말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그 법인이잖아요. 그런 어떤 조직, 단체, 공식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저거 김포 동네 책방들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이거랑 이제 저희는 2012년에 정신인가를 받은 2023년에 정신인가를 받은 이제 사회기업이 말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만 된다면은 그런 어떤 납품이나 입찰의 기회나 아니면 납품의 기회나 그리고 어떤 그 지원 사업의 딸 수 있는 사업의 단위가 달라지죠. 우리는 개별 책방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커버야 몇백만 원 정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기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사실 어떤 원도 갈 수 있고 몇천만 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준비가 스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하겠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나가 내 책방만 저대자가 아니라 김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안 지속 가능하게 조금이라도 뭔가 책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을 좀 마련을 하자. 더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도를 하자. 그런 마음. 책방을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시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죠.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도서관까지 어떤 출판, 서점 관련한 어떤 법이나 이런 거 시스템을 바꿔달라, 좀 바꿔야 한다 이럴 때 그 목소리에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거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준비가 되어야겠다. 이제 정치인들이 만나자고 하고 우리가 들어줄게 얘기해봐봐. 그랬을 때 힘들어요. 사람들이 책을 얼마 안 사요. 쓸데없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있어요. 김포의 인구가 얼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데 그리고 김포의 서점은 이제 몇 개가 있고 근데 각 책방마다 매출이 어느 정도고 책을 사는 인구가 이 정도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우리 책방에 회원이 몇 명이다. 당신이 김포의 서점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낸다면 우리가 투표하겠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1000명이다. 우리 김포에 우리 11개 서점인데 각 책방마다 1000명씩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11,000명이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우리 소리를 안 들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10명, 20명 모여있는 동료들도 다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저희 책방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책방에 인스타 팔로우, 그러니까 SNS 팔로우가
5천만. 우리 동네 청년 협동조합 다 합하면, SNS 팔로워 합하면 몇만 명이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달에 책방에 올라가는 사람들 수가 이만큼이다. 그런 데이터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번에 예를 들어 매년 도서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뭐 책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참여하면 이만큼의 그 참여자들 이미 지킬 수 있다. 그런 게 그냥 뻥친 거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사실 아이쇼는 너무 딱책방지는 분들이 여기다 약하니까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돈 계산, 숫자 계산 안 하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움직임, 데이터도,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통계, 데이터, 숫자로 우리가 이걸 이만큼 해낼 수 있다. 추상적인 말로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몇 명에게 얼만큼의 승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협동조합이나 나에게 사회적 기업이랑 김포시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상 카운트하고 기록해놓고 그걸 제시해야지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고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마을기업, 여기 마을기업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그게 김포, 그러니까 다 거기마다 있을 거예요. 이제 김포는, 서울은 너무 크니까 구가 따로, 지금 김포는 시는 있거든요. 시 다음에 이제 읍면동이에요. 김포시 사회적 경제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그런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 스터디 참여하고, 그때는, 지금은 잘 못할 것 같고, 그게 그런 것도 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할만했으니까 한 거고, 지금은 못하겠고, 또 책방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도 이제 또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책방이 또 너무 바빠지거나 또는 이 책방이 또 중간에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좀 방향을 좀 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구에도 서울 이제 구별로 그런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청이 시청이 그런 데서 일단은 이제 좀 공부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부는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시간 드리는 노력인데 근데 막 성급하게 할 그건 전혀 없고요. 좀 길게 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 도서를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으셨어요? 네. 다 읽으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사실 꼼꼼책방에 가면 책꽂이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서점이나 전체를 있거든요. 처음에 열심히 사모했죠. 읽고 했는데 몇 년 지나고부터는 안 사고 안 읽어요. 그냥 뭔 소용이냐, 내 책방에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안 읽었는데, 이 책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이 왜 좋았냐면, 유럽 책방에 가서 뭐 탐방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되게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유럽의 책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하고 한국의 책방의 차이점은 전통과 역사예요. 우리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서점이 없잖아요. 여기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뭐 짧게는 뭐 50년, 100년, 길게는 뭐 200년 이런 서점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 사례들,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역사 이런 거를 이 저자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저한테 내가 앞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책방을 할 때 좀 길게 멀리 어느 지점을 보고 가야 될지 이 책에서 저는 좀 많은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몇 년 책방하고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방을 운영했던 우리는 이 독립 책방들이 사실 많이 생기고 또 지속 가능하고 또 오래 잘 운영한 책방들을 많이 보고 싶잖아요.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놓치면 안 되는 시간, 놓치면 안 되는 방향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주는 편하게 만든 생각을 좀 인독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많이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깔끔하고 중소 같은 경우에 문화재는 신분에 해줬잖아요. 생기기 전이랑 후랑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죠. 느껴지죠. 그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무와 유의 차이인 거죠. 정말 그 전에는 문화가 없었고 있었어도 그 토세 뭐라 그러죠? 토세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분들이 잡고 있는 그 예술 단체가 있어요. 그 특정 그분들이 다 알아서 기부하는 그분들 것이고 알아서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게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김포문화재는 생기고 계속 어떤 재단 사장 바뀌고 직원들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고 그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좀 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 있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좋은 기회들이 많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그냥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책방 입장에서도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일을 했죠. 문화재단 덕분에 김포 문화재단 덕분에 많은 일을 했죠. 책방에서 음악 공연 밴드가 와서 공연하기도 했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그 서류를 또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너무나 수월하게 그러니까 400만 원의 예산을 그냥 일시 지급을 받아서 그냥 저는 예를 들어 10번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회당 예를 들어 10명의 이제 수혜자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그 400만 원을 쓴 거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서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산서 한번 딱 끊고 끝. 그래서는 당연히 우리는 문화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사진 찍고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런 준비만 하면 그때 그 제 담당자한테 정말 칭찬이 많이 들어요. 감사와 칭찬.
제가 책방 하면서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서류 정리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제가 그 사업 진행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뭐 계속 뭐 변화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 문화재단 어떤 아트 센터나 그 공연 프로그램 내용이나 기획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선정되는 팀들도 엄청 많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저는 김포 시민들 김포 시민으로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도 어디 안 나가고 김포에서 주말에 평일에 어디 안 나가고 김포에서도 찾아보면 즐길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죠. 10년 전에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 변화에 정말 지금도 저는 나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책방 역할도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김포에 지금 11곳의 책방들이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곳에 책을 납품하는 게 많이 있는지 처음에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처음에 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 성향이 또 다 다르다는 것을 또 이제 일단 인정하고 또 넘어가야 되지만 김포가 시장이 바뀌었어요. 네, 색깔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어렵고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아주 완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너무나 희망적이다. 엄청 제가 선정해서 잘 될 거예요. 막 그랬는데 시간이 바뀌고 모든 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고 있잖아요. 저 돈 모아갖고 몇 번에 인터뷰 하고 그거 납품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김포에도 그게 있어요. 조례. 지역 서점의 우선 이렇게 납품을 발주를 하기로 권하는 그런 지역 서점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광고를 생각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시의원이 이제 이걸 묻혀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을 때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서점들이 좀 2, 3년 정도는 혜택을 액수의 문구적으로 떠나서 그런 기회들을 받았는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또 사서 중에도 제일 높은 사서였잖아요. 좀 힘있는 그 사서가 또 뭐 이렇게 하거나 또 관장님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관장님도 이렇게 왜냐면 지역 서점 학교도 마찬가지 납품을 저도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거죠. 아니 인터넷 서점으로 다 책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니면 오래 거래하는 것에 그냥 계속 하고. 근데 서점이 동네 서점이 새로 생기니까 좀 기회를 이렇게 주면 좋잖아요. 근데 큰맘 먹고 그 공고 사항이니까 기회를 줬더니 그 인터넷 서점이 그냥 장바구 놓고 주문하면 결정은 끝이고 아니면 오래 거래했던 서점은 그냥 묻는만 주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새로 생긴 서점도 뭐 학교 근처에 생긴 서점이어서 이렇게 납품이 이제 전화가
10번씩 이건 어떻게 해요? 계산서는 어떻게 끝나요? 마크 작업이 뭔가요? 다 10%를 할인을 하나요? 마나요? 마크비가 얼마인가요? 근데 그리고 또 며칠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넘기고 담당자가 동네 서점이 너무 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협동조합을 만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김포시 도서관장님 바뀌었을 때도 한 번 다 같이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 관장님이나 사서들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일이다. 우리도 일 많은데 지역서점에 이걸 위해서 지역서점으로 이렇게 올려주려고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 인정한다. 이제 새로 생긴 책방들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 로드 걸리는 거 인정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동네 청년 활동조합에 납품하게 해달라. 우리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10군데 서점에 예산 쪼개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한 군데에다가 납품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나누겠다. 사실 그런 기능도 있어. 그래서 사실 출판협동조합이니 서점연합이 하는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출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귀찮은 거죠. 일이니까. 그리고 또 김포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랫동안 전국에서 서점을 하시면서 또는 헬퍼 컴퍼니도 많았어요. 그냥 이 납품 그런 분들이 이제 민원을 그렇게 넣는 거죠. 우리도 사업자 있는데 왜 지역의 책방 이제 이런 매장을 갖고 있는 책방에만 납품을 제한하느냐 역차별이다 이렇게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대응책을 하나씩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연대를 하겠다. 저출점을 저출연을 굉장히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김포에서 납품 사정 조금 어렵고 한때는 또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좀 그 담당자, 교장, 행정실, 사서 의 어떤 판단에 따라 또 지역 서점이 하겠다. 이게 매년 연초에 교육청에서 어쨌든 온대요. 공문이 나간대요. 지역 서점이 우선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분들은 따르시지만 해보면 이제 담당자에 따라 그냥 편한 대로 하겠다. 멘탈 서점 하시거나 기존 오래 했던 서점 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금 현재는 좀 어렵죠. 그래서 계속 저희도 다 계속 대전, 파주, 고양, 전주 이런 이제 지역 서점 정책을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잘 펼치고 있는 그 사례 다 모아가지고 계속 서류 만들어서 무슨 국회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시장님 계속 기회 생길 때마다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 김포는 왜 거꾸로 가느냐.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힘들다.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다른 김포보다 더 인구가 적은 곳에서도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법을 경기도는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왜 김포는 다르냐. 그런 거 다 이제 좀 따져가면서 이제 얘기는 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쉽지 않네. 그래서 관장님하고 또 친해야 되고. 맞습니다. 잘했어. 도움이 됐나요?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듣는 거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다고요? 너무 뭘 듣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다 판타지 같았어. 뭔가 호흡도 너무 와닿았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은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 해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데 매일 건강은 일이잖아요. 요즘에 많이 오셨지만 너무 오셨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의 적절한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거나 모르시거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책방을 그만두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하고 싶고 저에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의 인생의 이제 꿈이죠. 할 수 있는 만큼 책방을 하고 싶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조금 이제 처음으로 언제 그만둬야 될지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10주년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그래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지금 멈추면 안 될 거라 너무 아까우니까 10주년은 하고 그래서 내년이 9주년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10년 차가 되고 근데 지금 하나하나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0주년 준비해요. 10주년 행사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살아요. 10주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근데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나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또는 언제까지 하고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뭐랄까 실패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왜 진짜 이런 생각을 안 가졌지? 그래서 제가 더 잘 못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요즘에는 일단 10주년을 잘 맞이하자. 그리고 그다음은 그때 도전하는 걸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 책방만 했으면 주구장창 좋아라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열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하니까 그 책임감이 지금은 그전에는 책방지기 지금은 사장님 그래서 조금 모두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책방을 찾아가서 질문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사장님이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반장 모드야. 가만히 있잖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일적당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하게 그냥 책방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동네 하시는 분들 보면은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쉽게 꿈을 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말씀. 좋은 경험들을 막 나눠주시는 것 같고, 저도 기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기획을 하시고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누구랑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인상처럼 혹시 하신 경험이 있으면 그때 경험이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협업할 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게 어떤 건지 기억하시면 신인들처럼 했을 때 딱 혹시 떠오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예술가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시잖아요. 제일 서점에서 제일 많이 하는 협업을 많이 하는 예술가들은 작가님들이죠, 그죠? 그림책 작가님도 있고 그 소설이나 에세이 쓰시는 작가님도 제일 많이 있죠. 제일 많이 협업하는 분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뭐 공예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뭐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도 썼다고 했는데 지역소설 제가 책방을 하는 사실 아까 제가 다양성 이야기 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사람들한테 책방 하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책방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책방을 오래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책방을 하라고 얘기한다면은 좋으니까 그렇게 좀 뭐가 좋냐고 하면 이 말을 해요. 책방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책방에서는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춤도 배울 수 있고 또 뭐죠? 뭐 하는 건 방식을 하고 있어요. 방식도 하고 그것도 하고 뭐 캘리그라피를 하고 악기를 배워도 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책 읽고 글쓰기하고 독서만 이건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형적인 K 장르 T 로 자랐어요.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발견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엄청 좋아하네? 이거 잘하네? 이럴 때 내가 되게 즐겁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손님들로부터 그런 걸 발견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 순간에 발견할 때 너무 짜릿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공간에서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기 힘들죠. 아무래도 옷가게, 뭐 음식점, 카페, 사실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책방에서는 뭐든지 다 협업합니다. 저는 완전 오픈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협업들을 했고, 단체는 기관, 그 김포문화재단이나 김포 청년센터 같은 게 있어요.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그것하고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뭐 경기 콘텐츠 진흥 이런 지원 사업을 또 따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관하고 같이 하는 거는 애로사항은 결국은 서류고요. 정산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온갖 노력들 끝에 결국 사정의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고한 데 대한 당연한 어떤 지급돼야 될 것들이 사실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빠지죠. 기획하고 하다못해 의자 이렇게 깔고 치우고 하고 목욕하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 대박 이런 게 책정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 영상이 있고 이제 개인 어떤 예술가들이나 어떤 손님들하고 어떤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늘 이제 해보세요라는 말, 해보세요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반응이 좋은 것도 있고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한데 일단 시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보람이 있고 책방에서 시도해본 것 중에 재미있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게 그런 거였다. 사례 하나가 저희 책방에 아마 좀 유명해지셔가지고 아실 수도 있는데 바느질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책방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는 그런 질문 되게 잘하거든요. 이분이 되게 재능이 많은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온갖 손으로 하는 공예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고민인 거죠. 다 잘하는데 전문이 딱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뭘 제일 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림책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인형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해보시라고 그래서 마침 새로 나오는 동화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그러면 한번 우리 만들어보자 해보실래요? 했는데 그분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출판사나 번역가님이나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뭐 도서관, 학교, 어떤 뭐 다문화센터 이런 곳에 다니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그런 인형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저 손에 꼽는 되게 기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도 이제 책방에서 제 새로운 어떤 그림책이 나오고 제가 이런 다 이제 작가님들도 저도 이거 인형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으면 이제 요청드리고 같이 또 재미나는 해보고 했는데 그런 만드는 것도 저작권 따지고 그럼요. 그렇지 없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그렇죠. 이제 그게 그냥 단순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되게 소문나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에 굉장히 철저한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출판사하고 작가하고 이제 협의하고 확인받고 그게 주로 이제 새로 나오는 작가들은 이제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저도 행복했죠. 책방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들 인형으로 만들고 책방에서도 또 고정적인 한동안 이제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죠. 이렇게 책방에 그냥 일반적인 손님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엄청 다들 바빠지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작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독서 모임 하다가 글 쓰시고 책 내시고 사진 찍고 작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사가 되셔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죠. 사실 이제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이해관계라는 게 우리가 항상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그래서 책방 하신 분은 적당한 거리 저는 항상 손님들과 적당한 거리를 지키려고 그냥 외롭긴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지키려고 하고 항상 이제 이 원칙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잘 되어야 책방이 잘 된다. 그렇게 따지면 또 이기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잘 되기를 바라고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 책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다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책방이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방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잘 되기를 애쓰고 고민해야 그게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지내죠. 그러나 때때로 이해관계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때때로 또 마음이 또 힘들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인간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하게 되는데 10주년 진짜 될것 같은데 찾아가주시고 좋은 관계에서 지금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겪으면서 미국도 독립해자분들이 저랑 항상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정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 사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 사진들은 지금 벤치마킹에서 작년부터 성적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식당에 인터뷰할 때마다 홈트 식당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남았던 건 연대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그 부분들이 좀 마음에 남았고 해외 코로나에서 좀 겪으면서 서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해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점들이 오래 운영되기도 했고 지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서점을 거의 운영하는 것처럼 호응을 해주시고 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운영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 지금 김포에서 식당이나 협동조합이나 이것들이 계속 이런 방식의 이런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때 부분이 저는 손님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훌륭함이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독립책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쵸,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믿고 싶고요. 이 힘이 책방지기가 너무 유명해서 경영을 잘하고 주변의 기획과 추진력으로 뭔가 이렇게 책방을 되게 잘 운영하는 것도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책방지기가 유명하고 대단해서 책방을 잘 경영을 하더라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특히 로컬, 오프라인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하고 가치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힘은 또 어떻게 크는 걸까요?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냐면 좀 느껴지긴 해요. 어떤 서점을 가면 그곳에 느낌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제 빠지는 분들이나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도 좋은 기운이 저에서 콘텐츠를 시작할 때 항상 그 손님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힘들 때 막 있잖아요. 그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 일부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어디 다녀가시면 덕분에 좋은 일이 또 생겼다. 그러고 선생님 오시고 나서 손님이 계속 온다. 다음에 손님 없을 때 또 부르면 좀 달려와 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그런 조금 사실 좀 힘들 때 뭐 억지로 막 웃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다고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작은 공간들에서 정말 작은 얘기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도 시작은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그냥 무슨 말로 고쳐주세요. 그냥 그 사건 하나예요. 단순한 에피소드인데 그 이후에 오고 가는 말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계속 재밌덩이처럼 이제 서로 굴려가면서 키워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식상한 말이긴 한데 선한 영향이 좀 달콤하긴 한데 그런 게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코로나 때 콘서트 합방한 거 줄었어요. 지금 줄었어요. 놀랍죠. 근데 사실 그때 제도적인 힘도 컸어요. 김포회, 지역화폐의 힘. 아무리 시민의식이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김포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막 할인율도 더 올려주고 예산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을 주문하는 거는 지역 서점, 현지 출판 주문하는 거는 돈이 같은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QR코드로 결제가 되니까 굳이 책방에 와서 결제 안 해도 그리고 택배로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 산수 진짜 못하는데 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산기에 들어갔더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 기존에 100만 원이었는데 신용카드 매출이 50이고 지역화폐가 50이었다고 쳐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매출이 100만 원이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은 0이란 말이죠. 근데 왜 매출이 100이 그대로일까? 김포의 매출이 10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되게 힘이 좀 컸었고, 물론, 코로나 때 이제, 손님들이 어쨌든 계속 지역 서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써주신 거죠. 그게 큰 노력이고, 그랬는데, 시선을 바뀌고, 지역화폐 예산이 전국 원래 1위였는데 꼴찌를 맡기면서, 이제 지역화폐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코로나라서 다 힘들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도 다 어렵다 하는데 또 사실 잘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한 이상은 아까 정리 얘기도 잠깐 해서 정리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고 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저는 그 연대의 힘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같이 모였을 때 일단 힘든 거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손님한테 저도 힘들고 저도 우리끼리는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 길들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 그래도 좀 힘들지 않으세요? 할 때마다 저는 그거 되게 큰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떠한 상관없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방지기들이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씩 시도할 때
조금씩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는 동네책방들이 되도록 최종 목표. 다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너무 길어요. 시간 놓고서 오지. 맞아요. 길어지면 앞에가 당장이니까 투표라서 또 먹고 보지. 맞아요. 그 아까 사장님께서 되게 힘들 것 같아 하셨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책만 팔아서 유지가 되는 서점. 책방을 올리면 돈 나가는 줄 알았어. 그치만 진짜요? 저희 짧은데 책방 운영하면서 알바하다가 그런 분도 많죠. 책방을 딱 올리면 그냥 책을 사가지고 저 해맑게 쓰잖아요. 저도 왜냐면 기록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즐겁고 그게 너무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피곤해요. 저는 피곤하고 손님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막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고 저는 게으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사실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의 목표 책만 팔아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